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여야 대표 회담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고 한동훈이 곧바로 받아들이면서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 간에 이제 실무회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경전 삐걱대고 있습니다. 서로가 지금 회담을 앞두고 갖은 주장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수싸움이 치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담에서 뭔가 성과는 이뤄내야 하는데 각자 자기 당내에 또 국민들을 향해서 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하나씩 모두 이 수싸움 뒤에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왜 전반적으로 지금 여야 대표 회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왜 이런 수싸움이 벌어지느냐,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느냐라는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오늘도 방통위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인들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난장판을 벌이는 겁니다. 특검 공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재명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도 이 판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이제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지금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 20%대에 잡혀있는 이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 이걸 벗어나서 외연 확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강도가 조금만 강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장악을 했고 대선 후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사법 리스크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외연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런 입장이어서 이재명이 더 다급하다. 한동훈도 처음으로 이제 여당의 대표로서 이 야당 대표와 만나서 민생에서 성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정상화입니다. 한동훈이 이걸 이루어내야 당정 갈등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반한동훈을 이제 완전히 잠재우고 한동훈 리더십을 굳건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야 두 사람의 어떤 목적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야 회담이 급속하게 성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신경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은 계속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합니다. 좀 우위에, 이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간 실무협의 어제는 이 한동훈 측에서 박정하 비서실장이 생중계를 하자, 전체 생중계를 하자, 이걸 협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언론에 흘렸습니다. 생중계를 하자라고 하니까 이해식 비서실장이죠. 이재명의 비서실장은 당장 발끈하고 나서면서 어제 실무협상은 어그러졌습니다. 오늘은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당내에서 여론 수렴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5일. 그런데 양측이 민생과 관련해서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의견의 일치를 상당히 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를 유예하자라는 부분도 민주당 쪽에서도 아직 의견이 나뉘고는 있지만 금투세를 이 연기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도 동의를 한 게 있습니다. 또 민주당 쪽에서 이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인하, 이것도 민주당에서 이미 인하해야 된다라는 쪽의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상당 부분 지금 의견이 일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전기세 인하도 이미 합의가 된 것이고 또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많은 이런 법적인 이 뒷받침이 필요한 것들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과는 어느 정도 낼 수 있다는 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경전이 치열할까? 간단합니다. 국회 정상화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는 사실은 해산해야 된다. 이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소위 1987년 이 개헌을 통해서. 그때는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느냐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균형이 맞지 않다.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거기에 맞서서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위헌정당이 있을 경우에 민주당은 지금 위헌정당, 위헌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히. 그런데 위헌정당 해산 요건이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이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위헌정당 청구, 국회 해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는 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도 도움은 되지 않는다. 특히 국민들의 이 여론, 지지율을 확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은 이런 애매한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을 수도 없고 정상화시키면 이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 이 판검사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도 필요하고 또 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이 국민들의 여론, 외연 확장이 또 가능하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으로서도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한동훈은 이 최상병 특검법을 제3자 추천을 통해서든지 이 국민의힘의 안을 제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놓고 당내에 반한동훈의 반대도 있고 당정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이제 이 국회 정상화, 그러니까 이 특검이라고 하는 이것도 국회 정상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 탄핵 이 공격을 소위 난동을 부리다시피 하는 것, 이게 지금 국회 정상화의 요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과 한동훈이 각자 안고 있는 이 딜레마들이 국회 정상화다라고 하는 이 한 주제로 지금 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이재명이 특검법 이걸 가지고 걸고 들어오자 한동훈이 전체 그러면 당대표 이 회담을 공개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두 개 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 이 새로운 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당대표 회담 상당히 처음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전체를 이 방송에 생중계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건 없습니다. 지금 협의해서 합의할 부분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재명의 25만 원 전 국민 살포, 이것도 국민의힘에서는 서민들만을 위주로, 어려운 계층만을 위주로 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민주당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의견에 접근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체는 국회 정상화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국회 정상화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이 국회 정상화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한다면 이 부분 많은 것들이 풀려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지금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감으로서. 그런데 이재명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상당 부분 자기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재명은. 국회 정상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재명은 만약 사법 리스크에서 조금 큰 타격이 오게 되면 이재명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이 국회 이 난동지를 이렇게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이재명이 얼마만큼 양보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재명의 예를 들면요. 이재명의 특검 공격, 그러니까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한동훈 특검, 이 모두를 가지고 앞으로 하지 않을 더 이상 이제 특검 공격은 접느냐라는 부분요. 또 하나 탄핵 공격입니다.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앞으로 판사도 탄핵하겠다. 이게 이재명이 다급하다 보니까 이런 짓을 하는데 이게 이재명에게 꼭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딜레마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런 두 부분,
지금 열고 있는 각종 청문회, 저게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론에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난동일 뿐입니다. 막말 잔치입니다. 저걸 계속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이 얼마만큼 양보하느냐, 한동훈이 얼마만큼 양보를 받아내느냐. 이재명의 양보, 이재명의 굴복입니다. 이재명이 이걸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합의점들이 있긴 하지만 한동훈으로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어거지 특검, 어거지 탄핵을 하지 않겠다, 전체적으로 라고 한다면 한동훈이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위헌적인 요소를 모두 빼고 새로운 형태의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최상병 특검 법안을 국민의힘 이름으로 발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이재명이 국회 정상화를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이재명이 뭘 제안하느냐 라는 데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많은 민생에 있어서는 합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계속 최상병 특검을 먼저 거론을 하게 되고, 한동훈 쪽에서는 계속 생중계하자 그러면 또 정치개혁하자, 이 안을 계속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먼저 응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는 25일 만약에 이 여야 대표회담에서 성과가 없다면 더 큰 타격을 입는 쪽은 이재명입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뭐 좀 반발이 또 있겠지만 지금 뭐 60%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을 어떻게 결정적으로 흔들 방법은 없습니다. 이재명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청문회, 탄핵,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것이다. 국회 정상화를 이재명으로서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신의 사부 리스크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국회 정상화에 민주당이 나서겠다, 이 정도는 하겠다라는 그 수위를 보고 한동훈이 여러 가지 뭐 최상병 특검을 비롯해서 이재명의 25만 원 살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안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요체는 국회 정상화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이재명도 어느 정도는 상당할 정도의 국회 정상화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 자신이 더 위험합니다. 그 다음 많은 부분들이 국회 정상화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또 민생에 관련해서는 많은 합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야 대표회담을 생중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이지만 생중계할 수 있습니다. 뭐 이재명도 말 잘하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뭐 정말 메시지 능력은 뛰어납니다. 생중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 앞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가장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저 국회를 저렇게 난장판으로 둘 것이냐.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사법부 핍박까지, 사법부 겁박까지,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 국정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이 전무후무한, 우리 헌정사에 본 적이 없는 저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 저게 더 계속된다면 우리 헌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민주당을 위헌정당 해산시켜야 한다. 국회 해산 운동에 나서야 한다.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 전에 헌법재판소가 나서야 한다. 이제는 그 소위 분기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국회 정상화입니다. 국회 정상화에 이재명이 얼마만큼 많이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동훈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이걸 국민들 앞에 뭐 숨기고 비공개로 할 것도 없다 이겁니다. 모두 공개해서 생중계해서 이재명의 명료한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서 모두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한동훈 대표도 많은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이 점입니다. 국회 정상화, 거기에 이재명이 결정을 한다면 생중계도 못할 이유가 없고 민생 부분에 많은 것들이 합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회를 저런 식으로 난장판으로 둔다면 국회 해산, 민주당 해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두는 것이 이재명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당장은 도움이 되는 척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선택입니다. 이재명이 국민들의 요구에 얼마만큼 많은 것을 동의하느냐, 이재명의 결정에 따라서 이번 25일 여야 대표회담의 성과가 결정될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유연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당내 의견 수렴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의 이 영수회담 부분에 선을 분명히 그은 것은 이 한동훈에게 부담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에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대해서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이걸 부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전면에 나서서 지금은 뭐 어떻게 했든지 국회가 국정의 이 난장판 된 이 국정의 중심입니다.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이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여기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하지 않는다면 이재명은 더 수렁에 빠질 것이다 라는 점을 이재명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